자, 우리 이제 66페이지 봅니다. 자, 66페이지 이제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는 방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절차적인 거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그 임대차 특징만 체크하면 돼요. 특히 박스가 쭉 있는데 첫 번째 신고 대상 박스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나오면 여기서 나와, 첫 번째 박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신고 대상 주택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야? 미등기 뭐가 이런 거 상관없이 또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뭐라고 기재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다 이거 주임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신고 대상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자, 이거 좀 많이 놓치는데 보증금이 6천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원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니까 딱 이 금액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또는이야 또는.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돼. 이것도 놓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초과. 자 그런데 거기 화살표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 왜? 세금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대상지역.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자치시 여기 세종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 시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군지역. 자 이 군지역은 어디만? 광역시하고 경기도. 광역시하고 경기도만 들어가. 그 다음에 자치구는 어디를 가리킨다? 특별시 광역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비자치구는 신고해야 하네요. 그럼 해요. 여기 시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데 일단 구는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시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전라남도 그 왼쪽 날개 부분 오다.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주택인데 보증금이 8천이네. 그럼 신고해야 하네요. 담양군은 전라남도잖아요. 그러죠? 자, 전라남도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군지역은 광역시하고 뭐다? 경기도만. 그러니까 전라남도니까 이 담양군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로 나오면 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고상.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나왔는데. 자, 신고상 보세요. 이제 나올 게 이제 이거야. 이제 나올 게 이거. 그럼 이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자, 당사자 인적상. 뭐든지 계약이니까 인적상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어떤 물건인지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 그러니까 이제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이렇게 이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증금 월차임이잖아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계약 갱신 요건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자, 이것은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갱신한 게 묵시갱신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갱신은 이건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안 써먹었고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밖에 못하니까 써먹었는지 체크하라는 갱신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갱신했을 때 어떤 갱신이냐 이거 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 최근에 또 추가됐어요. 이거 없다가. 자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면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건 개공사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개공사는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 뭐 없어요. 당사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없다가 추가되는데 왜 추가됐냐? 개공사가 또 중개 보수 받고 신고 안 해. 그래서 이제 중개거래라면 개공사가 이거 했다는 걸 신고하게끔 해버려요. 이거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주택임대차 중개하고 신고는 안 하더라도 중개 보수 받은 것은 세금 때문에 소득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삥땅할까봐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 자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가 연락처죠. 그래서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항상 똑같아. 그 다음에 소공사가 중개했으면 소공사 뭐다? 성명. 자, 소공사는 성명만 있습니다. 소공사는 성명만. 자, 소공사는 성명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신고 기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똑같아, 부동산. 신고 관할.
주택 소재지. 항상 뭐든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같아. 그런데 이제 군지역은 시골이잖아요. 군지역 같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이제 잘 봐야 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을 합니다. 이거는 개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을 할 때 똑같아요. 그 다음 2번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국가 등이 한다. 똑같아. 체크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자, 여기 신고 방법도 간단해요. 자, 일단 여기도 방문 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는데, 자, 방문 신고만 보자면 이거예요. 여기는 일단 공동 신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방이 해도 돼.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일방이 공동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여기는 공동으로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돼. 혼자 해도. 일방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보통 집주인이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혼자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집주인은 뭐 미국에 있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 또 여기 세종시에서 집 사는데 집주인은 서울에 있어 없어. 공동을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차인 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자기 집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그 동네에서 공동을 하려면 귀찮죠. 그래서 혼자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공동을 하고 혼자 해도 된다. 그 다음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 그대로 내도 돼. 번거롭게 또 신고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약서 그대로 제출해도 이거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거의 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이제 신고 필증을 또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요. 자, 거기 이제 당구장 표시 쭉 있는데 이거 우리 주택임대차 똑같은 것들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정정 변경 해제 이제 여기 잘 봐요. 이게 이제 차이점. 아까 매매는요 정정이나 변경은 할 수 있다고 해제만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정은 할 수 있다 똑같아. 근데 변경이 해제하고 하여야 한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자,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보증금 월세를 증액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아지니까 세금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서 변경은 신고가 의무예요. 이해되죠? 왜? 세금 더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증금 월세를 증액해 가지고 더 많이 수익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신고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30일 내에 공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 규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의제 규정 간단해. 자,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럼 임대차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쓰잘데기 없어. 그냥 전입신고 하세요. 그럼 다 끝나. 그러니까 이거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전입신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나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니까 개공사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냥 전입신고 하세요. 그러면 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전입신고 하세요. 그럼 끝나요. 그 다음 2번 주택 임대사업자는 우리 임대사업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만 1500채 2000채 있어요. 임대사업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참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는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신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임대사업자잖아요. 사업자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월세 받으면 뭐예요? 소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신고해야 돼. 소득 신고.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 신고하니까 굳이 또 여기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우리가 신고관청에다 이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는요, 이렇게 신고 받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걸 해줍니다. 자, 확정일자 받은 걸 해주는 건 물론 좋긴 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돼? 동주민센터 전입신고하러 어차피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근데 이제 동주민센터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근데 공짜야 아니요. 확정일자. 800원 내요, 800원.
수입인지 때. 자, 그런데 여기 가면 그게 공짜야. 그냥 해줘. 그럼 이게 그냥 전입신고가 전입신고 나요? 여기 구청 가서 전입신고 하러 가려면 그 교통비가 더 나와. 교통비가 더 나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된다? 전입신고 하세요. 그럼 끝나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내용은 얼마인데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 잘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이제 제재를 잘 봐야 되죠. 자, 먼저, 100만원이야. 100만원이냐는 임대차만 100만원. 자, 근데 이 임대차는요, 거기 보면 신고 안 했다, 변경 해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 다, 임대차는 무조건 다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좀 개수가 많은데 간단해. 500만원요. 자, 단순히 처음에 신고 안 했어. 1번 신고 안 했다, 2번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이거고. 그 다음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세를 찍으려고 거짓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거짓으로 신고하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조장 방조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요구 조장 방조는 다 500. 요구 조장. 그 다음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는 뭐다? 외의 자료. 외의 자료. 그럼 이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그 밑에 3천만 원짜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의 자료. 그러면 자, 아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대표적으로 뭐다? 통장 사본이잖아요. 그럼 외의 자료는 뭘까? 아까 우리 주택이나 토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죠? 법인 신고서 있죠? 이런 게 외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게 외의 자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500만 원이어야 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500만 원. 자,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했다. 그냥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하고 외의 자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외의 자료. 이름까지는 안 내. 물론 제가 낸 모의고사는 이름까지인데. 근데 내봤더니만 또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내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실무잖아요, 우리는. 실무니까 실무적인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안 하면. 아니, 어디 가서 합격했는데 쓸지도 모르고 하면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 욕을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저기 청주학원에서 합격했다고. 헤매는 사람. 자, 그 다음 3천만 원 중에 이걸 꼭 외워야 돼. 자, 3천만 원 꼭 외워야 됩니다. 3천만 원 3개잖아요.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왜? 시세 끌어올리려고. 아주 재질 나빠. 두 번째, 또 신고하고 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해제. 이거 아까 뭐 하려고? 미등기 전매해가지고 탈세하려고. 아주 재질이 나쁘다. 이거 얼른. 얼른 하세요. 충전이 중요해. 우리는 휴대폰 없으면 안 되잖아. 지금. 충전이 중요해. 우리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이 중요하잖아. 뭐? 왜? 뭐라고? 왜? 아니, 나도 화면 봤어. 나도 봤어. 주식 차트인 거 봤어. 지금 들고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주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진짜 사람이 너무 매몰되더라고. 진짜 매몰돼. 진짜 그래서. 그래도 10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비트코인 살 거예요, 나는. 다,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비트코인 막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1억만 받아도 돼. 그때 당시 얼마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몇백원 막 그랬잖아요. 몇백원, 몇천원 그랬는데. 그게 1억까지 뛰니까 1억만 투자해도 100배면 뭐야. 그럼 100배가 아니라 뭐 1000배지. 그러니까 1000억 뭐. 그 예전에 어떤 전주 원장, 제가 전주 학원 갔을 때 전주 원장이 좀 젊은 친구인데 한번 계산해 봤어.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얼마 사면 지금 얼마냐 계산을 해봐. 몇 조 몇천억 나오더래. 몇 조 몇천억 나오더래. 그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딱 얼마만 샀을 때. 그런 거나 계산하고.
학원 신경 안 쓰고 맨날 장기, 맨날 그 유튜브에서 장기 두고 그 잡기를 좋아하대. 특이하게 좀. 수강생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참 특이한 젊은 친구인데. 뭐하다 그랬어?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자, 그러니까 벌써 이거 질질 나쁘잖아요. 3천. 그 다음에 이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이고 외의 자료는 뭐다? 500. 이거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3천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3천 중요한 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지금. 자, 거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1번, 2번. 그 3천만 원짜리 1번, 2번 위반했을 때 이거는 3년, 3천 형벌도 돼요. 이게 최근에 추가됐어. 자, 근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그럼 무조건 나와, 그래. 자, 그러면 3년, 3천 형벌 받는 게 이 3천만 원짜리 두 개입니다. 두 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혹시 여러분 벌금 100만 원 받을 거요? 아니면 과태료 3천만 원 받을 거요? 어떤 게 나아? 벌금 100만 원 받을 거요? 과태료 3천만 원 받을 거요? 벌금 100만 원이 낫죠.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벌금은 범법자야. 범법 전과자야. 전과자. 재판받. 그러니까 형벌이 무거운 거예요. 과태료보다. 그냥 과태료는 딱지 그냥 내고 끝나. 아무 기록이 안 남아. 근데 100만 원은 전과 기록이 남아. 여러분 신원주의 하면 전과 기록 남아. 어디 가더라도 항상 걸려. 그래도 괜찮아? 100만 어디 가나. 그러니까 형벌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3천만 원대 이 끝에 봐봐. 1번, 2번 끝에 보면 계속 꽂아놔야지 왜 그냥 와요? 시대문에 꽂았구나. 꺼지면 그런데요. 그 유심 그게. 뭐 하면 된다고 할 건데. 안 했나?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벌칙 부과시 제외. 여기도 벌칙 부과시 제외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과태료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다면 벌금이 10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과태료 안 맞아. 형벌을 받았으니까. 근데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때 뭘 때린다? 과태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형벌이 더 무거워요. 대신 이제 형벌은 거기 조금 목적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 형벌은 이게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취득세, 취득가액의 10%야.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 아닌 자가 뭐 했다? 거짓 신고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거짓 신고는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이 체결됐는데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3천만 원짜리의 첫 번째 1번 3천만 원짜리 1번은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야. 이거 구분하세요. 이것 때문에 잘 틀려. 자, 3천만 원짜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그 다음에 10% 이하는 뭐다? 계약이 체결됐는데 거짓 신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과 징수. 자, 이거 잘 보세요. 당연히 과태료는 신고관청. 왜? 신고관청이 접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위반행위 적발하니까 신고관청이 때려요. 근데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대.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에 돼야 돼? 신고관청에 돼야 돼? 신고니까 어디다 해야 돼? 신고관청에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짓 신고해가지고 신고관청이 과태료 때렸어. 그럼 등록관청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신고관청이 등록관청한테 부가일로 10일 내에 통보해준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알아놔야 돼요. 신고관청이 등록관청한테 부가일로부터 10일 내에 통보해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때렸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자수하여 광명책자.
그럼 이렇게 100만원, 5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들이 자기 반성해서 그때 내가 거짓 신고했어요 하고 자수하면 봐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봐주는 게 100% 면제해주는 게 있고 50% 감경이 있어요. 자, 그럼 100% 50% 차이가 뭐냐? 100% 면제는 조사가 시작되기 뭐다? 전이란 말이 동그라미. 그리고 50%는 조사가 시작된 후. 근데 어떤 경우냐? 증거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자수하면 50%가 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건을 보세요. 자, 그럼 조건을 보면, 자, 어떤 경우냐? 거기, 둘 다 이건 똑같은데, 100%는 50%는 똑같은데, 자, 첫 번째 기어,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 거기 단독이란 말 동그라미, 최초란 말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통 매매 둘이 짜고서 거짓 하잖아요. 그런데 짜고서 거짓을 해놓고 둘 다 자수하면 둘 다 과태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그건 최초 먼저 한 사람만. 왜냐? 그래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수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저놈이 먼저 자수하면 저놈은 면제받고 나는 독박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수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 그 다음, 니은번은 당연히 이제 입증 자료 이거 제출하고 협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근데 제외되는 거. 자수해봤자 광명 못 찾아. 자, 이거 어떤 경우다? 자, 이거. 외의 자료.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뭐다? 외의 자료하고. 아까 3천만원짜리 3개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안 돼.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우리가? 왜 3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 3천은 자수하여 광명 못 찾는다. 왜 3천? 근데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오냐? 다 자료로 나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나 외의 자료. 왜냐? 원래는 이것만 있어야 돼. 자,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이 제출 안 해. 자수해야 알아요?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아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온다? 자료. 이걸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불가입니다. 자, 이미 조사가 들어갔어. 이미 조사가 들어가서 밝혀지고 있으면 이건 필요 없고요. 2번, 이거 체크하세요. 과거 1년 내 자진신고로 3회 이상 감면을 받았어.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해야지. 뭐. 상습범이에요. 이런 거 상습. 공무원들 이렇게 귀찮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페이지 넘겨서. 외국인. 자,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특례도. 자, 그럼 이제 누가 외국이냐 이건데. 자, 이거 뭐 체크하고 말 것도 없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3번, 4번만 묶으면 돼요. 자,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당연히 외국인이죠. 외국 법인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3번, 4번, 5번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래서 3번, 4번이에요. 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사원 숫자와 이문 숫자가 각각 절반 이상 외국 사람이 차지하면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사람이 차지하면. 그리고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2분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도 외국. 이거는 뭐냐면 인수합병한 경우.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 인수합병한 경우를 말해요. 이게 이제 인수합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휴대폰 안드로이드 그러죠? 갑자기 그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 삼성한테 찾아와서 이거 인수하라고 그랬어. 근데 삼성이 그걸 잡상인 취급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인수했냐? 구글이 인수했죠. 그래서 구글이 톱이 됐죠. 그러니까 인수합병도 필요한데 이것을 기업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 제일 먼저 삼성한테 판다고 그랬어. 걔네들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치고 해야지 삼성. 다 뺏기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안타깝지. 자, 그럼 2분 1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이런 것들도 다 외국 법인.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 이거나. 2분 1만 알면 돼. 2분 1.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래서 거기 적용 범위를 봐봐요. 적용 범위는 소유권 취득할 때만.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이런 것은 적용 안 해요. 또 양도 대파할 때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상호지는 니네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취득하게끔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니네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신고 이런 것은 어디다 한다? 다 똑같아. 시군구청장. 항상 이런 것은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신고냐 허가냐 이거.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신고 첫 번째. 계약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제 대표적 교환계약이고 증여계약인데, 자, 조심할 게 이거 조심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 그랬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예요? 매매. 그럼 매매가 대표적으로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근데 왜 제외냐?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적용하니까 그래.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매매 계약하면 아까 언제까지? 계약일로 30일 내 신고해야 돼. 이거 어기면 신고 안 하면 뭐다? 500만 원 과태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교환 증여가 얘기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고 그 다음에 얼마? 3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0일 300만. 그 다음 계약 외, 이제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러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 자, 상소, 경매, 합병, 신축, 확정 판결. 근데 안 외워도 다 알아. 몰라 우리 알잖아. 이거 계약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 이런 거. 특히 시험에 신축 이거 잘 물어보고, 경매 이거 잘 물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 취득이 있으면 이거는 소유권 취득한 날로 뭐다? 6개월 내 신고해야 돼. 이거 어기면 100만 원이야. 자, 이거 날짜만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데, 근데 부동산은 포기하고 계속 보유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을 취급하니까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이것도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거 이게 뭐다?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죠? 이것만 구분하면 돼. 60일 300, 6개월 100만 원. 이것만 체크하면 돼. 자, 60일 300. 자, 조심할 것은 이때 계약은 항상 매매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매매는 뭐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매매는 부동산 이렇게 구분 차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자, 토지 취득 허가. 자,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인데 이때 해당 토지가 이제 뭐냐 5개 있죠. 자,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문자야 나 군대 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군사기지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또 자연환경보존,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리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장난쳐. 자연환경보존법에 있다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근데 뭐라고 장난치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낸다니까. 그럼 국토법에 따른,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허가 대상이고, 국토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해당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낸다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허가 받아야 돼. 그럼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찾아왔어. 그럼 언제까지 결정해서 통보한다? 15일. 근데 이거 조심,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30일로 늘었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이건 30일. 자, 이건 3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기속성이 있습니다. 기속성. 허가 기속성.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특별히 좀 따져보자 이거예요.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공장을 짓든 빌딩을 짓든 그래도 괜찮은지 따져보고 허가해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터널 뚫는다니까 거기 뭐야 올챙인가 뭐 개구리인가 뭐였지 그거 막 환경 파괴한다고 막 철탑 위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막 그런 기억 나 안 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사 그 중단되는 바람에 600억인가 얼마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기회 쫓아내고 뚫었는데 여전히 올챙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좀 환경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한라산이며 이런 데다 케이블카 설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100% 찬성이야. 해야 돼. 왜? 이제 무릎 아프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그거 타고 다녀야 돼. 이제 우리 앞으로 고령화 사회야. 근데 그거 환경 파괴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은요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복원력. 그래서 공사할 때는 좀 파괴가 돼. 근데 끝나잖아요. 자동으로 다 회복돼요. 아니 유럽 봐봐. 유럽 알프스면 저기 유명한데 막 이탈리아 이런데 다 있어 없어 다.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걸 빨리 해야지. 나 더 무릎 아파서 못 올라. 나 설악산 뭐 이런데 막 다 해. 나 제발 한라산 한번 꼭 해놨으면. 꼭대기가 아니라 거기 진달래 발전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요. 그렇게라도 했습니다. 알고 좀 해야 돼. 알고. 그래도 이제 따져봐 가지고 지장이 없다 그럼 뭐다? 허가해줘라. 기속성이란 말이야. 그 말이야. 그런데 허가받지 않으면 뭐다? 무효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위반하면 뭐다? 2년 2천. 아까 신고는 다 과태료고 허가는 뭐다? 2년 2천. 이게 이제 허가가 무서워요. 처벌이. 허가가 항상 무섭다는 거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야 나 군대 간다. 언제 가냐? 15일. 그런데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그동안 사귄 거 뭐다? 무효. 근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타령하면 2년 2천.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고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절차를 보면 절차 거기 동그라미 1번 뭐 2번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3번만 본데 이거 아까 부동산 거랑 똑같아.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례 규정에 따라 또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매 분기 종료일로 또 뭐다?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럼 또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내 국장에 제출. 그런데 세종시장은 다이렉트로 국장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토지걸 허가 받으면 이거 적용하는 아까 나왔잖아요. 기억나나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이 허가 구역에 이게 겹쳤다 이 말이에요. 겹쳤어 이게. 그럼 토지거래 허가도 받고 이것도 받고 둘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둘 다 시군구청장 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 7번. 자, 제재입니다. 제재. 틀린 거. 자,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해. 그럼 이거 3천만 원 맞나요? 맞잖아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3천만 원. 근데 벌칙 받으면 안 난다 이랬고. 2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이걸 하게 할 목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을 했다. 그럼 이거 얼마라고요? 3년 3천. 자, 3년 3천. 자, 3번.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부과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까지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67페이지 봐봐요. 자 67페이지 보시면 거기 취득가액에 우리 10% 있고 3천만원 있고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00만원 500만원을 묶으세요. 100만원 500만원을 묶으면 이 둘은 금액이 짧으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3천만원하고 10%는 만해. 자, 취득가액이 10억이야 10억에 10%는 얼마예요? 1억. 금액이 많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센데 2분의 1 플러스 하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거는 5분의 1이에요. 자, 100만원 500만원은 뭐다? 2분의 1. 이건 2분의 1이고 3천만원하고
10%는 얼마?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관계 갑니다.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자, 그래도 참고로. 자, 그러면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자,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이것은 얼마짜리? 3,000만. 외의 자료가 얼마? 500만. 외의 자료가 500만 원. 그 다음에 5번. 자, 신고관청이 개공사한테 과태료 부과했어. 그럼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네, 통보해 준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옳은 거.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요, 부가세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포함. 나머지가 이제 제외. 니은번. 물건별 거래 금액란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물건별 그랬으니까 뭐다? 각각. 자,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거래 면적을 적죠. 그런데 집합 건축물은 뭘 적는다? 전용. 그 밖에가 연면적. 그러니까 항상 이것 떠올리세요. 집합 건물은 전용, 공용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용하고 공용 면적은 집합이니 그걸 떠올리세요. 그거. 그러면 쉬워. 자, 니을번. 외국인이 매수인이야. 그럼 국적을 반드시 써야 돼요. 매수 용도 체크해야 하네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레저인지 주택 주거용인지 이거 아까 이거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옳은 것은 뭐예요? 니은 하나네요. 답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린 거. 주택임대차는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죠. 예. 그 다음 임대차 신고 보증금 차임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됐어요. 그럼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다.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변경과 해제는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지자체야. 그러면 국가 등이니까 누가 신고한다? 지자체. 니네가 해라.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래. 그다음 신고관청이 이제 시군구청장인데 그거를 조례가 따라 읍면동장이나 출장 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네. 군지역은 저기 시골이니까. 이제 그런 데다 맡긴다. 자, 10번. 자, 옳은 거. 외국인의 신고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잖아요. 계약 외에는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어기면 100만 원. 자,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100만 원. 자, 틀렸고.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신축합니다. 증축주 다 포함해요. 자,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나요? 6개월. 계약이 60일이고 아까 계약은 60일 300만원, 계약 이외나 계속 보유는 6개월 100만원 이렇게 하라니까. 자, 이거 아직 안 해오져서 그러죠. 3번.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해줘요. 아직 지우지도 않았어. 며칠 내에 해준다. 아직 지우지도 않았어. 이거 안 해줄까 이렇게. 야, 진짜 안 해오죠. 그 다음 4번.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어. 그러면 2년 2천인가요? 여기 아직 지우지도 않았다니까. 허가 위반이면 2년 2천. 2년 2천. 아직 지우지도 않았어. 자, 5번. 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기 입장에다 또 허가 받아요?
그래도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야,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야,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에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야,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죠. 옳은 거니까 답 4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꼼꼼하게 또 봐야 돼요. 이거 봐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